안녕하세요. 중1 첫 번째 단원 소인수 분해에서 앞으로 수업하게 될 내용인 소수와 관련된 역사적인 스토리를 알아보고 소수와 암호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시대에서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등의 기존 영역의 경기가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합니다. 수많은 빅데이터들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귀중한 정보에 대한 보호는 말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중요하겠죠.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실제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결제 등의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휴대폰의 불법 해킹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 과정이겠죠. 암호를 만드는 과정에 소수의 성질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소수란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로 2, 3, 5, 7, 11과 같은 수인데 이것이 암호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먼저 암호의 역사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볼까요? 인류는 고대에서부터 군사 작전과 같은 중요한 정보는 암호를 통하여 주고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스키테일 암호예요. 스키테일이라고 하는 막대에 암호가 적힌 기다란 양피지를 감아 읽어야만 제대로 된 메시지가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암호 중 하나는 카이사르 암호인데요. 원래의 알파벳 대신 순서를 몇 칸씩 이동한 알파벳을 적는 방법이에요.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기 전 이를 알아차리고 친구 키케로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적어 보냈어요. 원판의 바깥에 적힌 알파벳은 암호문이고 처음엔 바깥 원판과 일치한 상태에 있던 안쪽의 원판을 시계 방향으로 3칸 돌리면 평문으로 바뀌게 되는 원리입니다. Q는 N, H는 E, Y는 V와 같이 이를 순서대로 해독하면 네버 트러스트 브루투스, 즉 자신을 암살한 브루투스를 믿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독일군은 수수께끼라는 뜻을 가진 암호기계 에니그마를 사용해 작전 내용을 전달하곤 했는데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암호를 푸는 바람에 독일군의 작전이 들통나고 이를 통해서 미국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실시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암호는 어떤 모습이며 어떤 원리로 만들어질까요?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일상화된 시점에서 오늘날 암호는 이들을 기반으로 하여 통신, 금융, 상업은 물론 국가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다수가 사용해도 문제없는 암호, 이른바 공개키 암호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개키 암호란 암호화된 수가 공개되어도 암호에 쓰인 원래의 수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소수를 이용한 것입니다. 평문으로 문서를 전달할 때 노출이 되면 위험함으로 암호화하여 전달해야 하는데 공개키를 통하여 암호화하여 암호문을 작성하고 전달받은 암호문을 공개되지 않은 개인키를 통하여 복호화하여 다시 평문을 만들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개되어도 상관없는 공개키와 절대 공개되면 안 되는 개인키, 즉 두 쌍의 키가 반드시 있어야만 암호화와 복호화를 할 수 있으므로 염탐꾼이 공개키를 해킹하더라도 암호문을 절대 해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공개키 방식의 암호 체계를 살펴보면 A가 B에게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받고자 할 때 A가 갖고 있는 공개키와 개인키에서 공개키를 인터넷을 통하여 B에게 전달하면 이 공개키는 B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크래커에게도 해킹을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배달사고라고 합니다. A의 공개키를 전달받은 B는 자신의 평문을 A의 공개키를 통해 암호화하여 암호문을 작성한 후 다시 인터넷으로 A에게 전달합니다. 이때도 크래커는 B의 암호문을 해킹을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B에게서 전달받은 암호문과 A가 갖고 있는 개인키를 통해 복호화하여 B의 평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킹을 통한 배달 사고로 두 가지 문서를 획득하더라도
크래커는 A의 개인키가 없으므로 절대로 아무 문을 해독할 수 없다는 겁니다. 1977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수학과 컴퓨터를 연구하던 라이베스트, 샤미르 에이들먼은 소수의 특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의 앞 글자를 딴 RSA, 암호를 만들었어요. 합성수가 어떤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이나 35와 같이 작은 수는 2와 3의 곱, 5와 7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지만 자릿수가 조금만 많아져도 어떤 합성수를 이루는 두 소수를 찾기란 쉽지 않아요. 8633과 같이 좀 더 큰 수는 89와 97의 곱이라고 쉽게 찾을 수 없죠. 두 소수의 곱하기는 쉽지만 거꾸로 곱한 수가 어떤 두 소수의 곱인지 알아내는 것은 어려워요. 물론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특히 몇 천조가 넘는 큰 수는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알아내는데 몇백 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주 큰 두 소수의 곱을 이용한 암호는 슈퍼컴퓨터로 소인수 분해를 하더라도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독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정보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암호학의 발전에 소수가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류가 언제부터 소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정확히 언제부터 소수의 개념을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325년경 고대 그리스의 유클리드는 소수의 개수가 무한함을 증명했고요. 자연수와 달리 규칙성이 없는 소수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수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여 고대부터 많은 수학자들이 소수를 찾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 후 지구의 둘레의 길이를 처음으로 잰 고대 그리스의 에라토스테네스는 자연수에서 소수를 찾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이른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불리는데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로 적은 다음 소수가 아닌 수를 하나씩 지워가는 방법으로 소수를 찾았어요. 1은 소수가 아니므로 지우고, 소수 2는 남기고 2의 배수는 모두 지우고, 소수 3은 남기고 3의 배수는 모두 지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발견하는 소수만 남겨두고 나머지 소수의 배수를 지우면 1과 100 사이의 소수를 모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수는 규칙성이 없는 숫자이지만 지금까지 많은 수학자들은 소수 중에서 규칙성을 가지는 수들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소수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17세기 프랑스에서 법원의 판사로 일했던 아마추어 수학자 페르마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수에 관해 생각하고 연구하던 페르마는 n이 음이 아닌 정수일 때 2의 n제곱 플러스 1이 소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오늘날 이를 페르마의 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페르마는 n에 1부터 5까지 대입해서 모두 소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8세기 독일의 천재 수학자 가우스가 n이 5일 때 페르마 수는 합성수가 됨을 보이기 이전까지는 이를 받아들여야 했죠. 또한 큰 소수를 찾아냈는데 획기적인 발상을 한 사람은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수도사였던 메르센입니다. n이 1보다 큰 자연수일 때 2의 n제곱 빼기 1로 소수를 찾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메르센 수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n이 소수일 때 그 결과도 소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n이 2면 2의 제곱 빼기 1은 3으로 소수가 되고요. n이 3이면 2의 세제곱 빼기 1은 7로 소수가 되고요. n이 4이면 2의 4제곱 빼기 1은 15로 소수가 안 되죠. n이 5이면 2의 5제곱 빼기 1은 31로 소수가 됩니다. 이처럼 메르센 수 중에서 소수가 되는 수를 구분해 메르센 소수라고 부릅니다. 메르센 수가 모두 소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메르센의 수는 큰 소수를 찾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보다 큰 소수를 찾는 데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57년 스웨덴의 수학자 한스 리젤이 컴퓨터로 18번째 메르센 소수를 찾았던 것을 시작으로 2016년 미국의 커티스 쿠퍼 교수가
49번째 메르센 소수 리의 7420만 7281제곱 빼기 1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아직도 더 큰 소수를 찾고자 하는 인류의 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수에 대한 수많은 연구의 결과로 우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문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조만간 RSA 암호가 쉽게 풀리거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풀리지 않는 암호는 없겠지만 암호를 해독하는 데 오래 걸리도록 만드는 게 수학자들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암호, 그 핵심 기술에는 수학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잊지 마세요.